영국이와 그다음에 충청도가 연합 세력이 있습니다. 과방이 연합. 그게 충청도가 연합. 자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계속 해왔지만 오늘은 현장 시찰하는 시간이어서 대전 연구단지에 왔습니다. 국회를 떠나서 그런지 오늘은 그 처음 시작하기 전부터 하기 애매하면서도 하기 애매한 분위기가 있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연이 계속되는 국정감사 일정 속에서도 오늘 기초과학연구원 현장 시찰에 참여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중요한 가속기와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구축 현장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곳 대전 기초과학연구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현장 시찰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기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만을 대표하여 격려와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장 시찰에 앞서 기초과학연구원의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중으로 기초연구와 원자력 연구원을 둘러볼 연구시설이 많으며 다소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기초과학연구원은 업무 현황을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꼭 오늘 질의 좀 간략해 주시기 하겠다는 분을 하셔야 되겠지만 오늘 현장 위주를 보고 현장 다음 주에 월요일날 화요일날 우리가 질의 시간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오늘은 현장 시찰, 현장을 보는 것 위주로 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과학연구원 김두철 원장님 나오셔서 현황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 위원장님, 과방위 위원님들 저희 기관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소리가 안 나오죠? 구매 과정에서 우리가 있는 거 아닌가 봐요. 사단이 듣고 되겠어? 이거 켜지는데 시간 걸리면 그냥 자료 보시면서 해주세요. 네, 저 이거 있어요. 앞에 놓여 있는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첫 장에 보면 저희 설립 배원과 임무가 비전이 기초과학연구로 인류 행복과 사회 발전에 공헌한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저희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지금 조직 인력 예산이 슬라이드 4쪽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시면 저희 조직이 현재 28개, 올해 중에 30개가 되겠습니다만 28개 연구단 유럽 구성이 우리 조직으로 이제 들어와 있고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시찰을 하실 중형 가속기 건설 구축 사업단이 IBS 조직으로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행정 지원 파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인력은 총 한 800명쯤 되고요. 예산을 보시면 IBS가 2,554억, 이게 이제 추원금 기준이고요. 중형 가속기 추원금 기준으로 1,951억. 그러니까 대충 말씀을 드리면 이제 중형 가속기로 한 2,000억 예산이 배정됐고 2월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2,500억 정도가 이제 IBS 예산인데 그 중에 2,000억이 이 연구단에 연구를 하도록 배정을 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00억은 정규직들의 인건비 등등으로 운영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는 많이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만 시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연구 영역이 이렇고 중장기 발전 목표가 이렇고 기초과학의 새로운 글로벌 허브가 되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분석이 있고 또 중형 가속기 구축 사업의 간략한 개요도 11쪽에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로 저희들 현안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면 본원 2단계 사업의 이제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겠고요. 그래서 2단계 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이 부지의 바로 이 건물 앞에 본원 2단계 건설이 이제 돼야 되는데 그 설계비가 지금 19년 예산에 반영이 좀 안 된 부분이 있고요. 그 캠퍼스 건설도 좀 더 박차를 가야 되는 그런 현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초과학의 특성을 고려한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두 번째 현안인데 아까 보여드린 28개 연구단들이 한 2천억 예산을 쓴다고 했는데 그중에 이제 상당 부분이 사실 인건비고 각각 연구단이 하나의 규모를 이뤄서 연구단 운영하고 있는데 그 운영비가 19년 예산 지금 정부 안에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되살렸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이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정도로 저희 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적대 자리에서는 뒤에는 민주 단장들의 현황 우리 자료를 통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우리 연구원들 모두의 대화의 시간을 갖고 싶다고 또 말씀을 하셔서 이 본원 내에서 연구하는 연구원들을 좀 참석하라고 저도 공지를 했고 이쪽에 뒤에 배석하고 있는 분들이 연구원들이었습니다. 이 에어컨 좀 끄세요. 네, 일단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예, 우리 전전에 우리 가방의 우리 국정감 현장 시장에서 우리 가방의 위원님들 중에 대전의 지역구를 좀 위원님들이 있다는 것을 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영기 간사님과 신영현 우리 간사님이 우리 대전의 지역구를 좀 위원님이시고요. 우리 또 중진인 이상민 위원님도 대전 지역구를 좀 위원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최연혜 위원님은 우리 또 대전 출신 위원님이시고요. 그래서 우리 서울에서 그리고 대전에서 우리 언론에서 많이 오셨는데 특히 저희는 안 찍어도 되니까 대전에서 위원님들이 한 번도 안 찍겠다 그러면 저희가 국정감사 할 의미가 별로 없어집니다. 특히 하여튼 무게 있게 좀 관심을 갖고 좀 해주시면 말씀을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 양성광 이사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대략 특구 현장을 찾아주신 노웅래 위원장님, 가만히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는 연구할 특구 현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구의 연역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45년 전에 1974년도에 대덕연구단지가 이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92년에 준공을 했습니다. 2005년에 연구단지가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기술 이전 이걸 통해서 사업화, 재투자하는 혁신 클러스터를 제안하는 대덕 연구할 특구로 특구법을 제정해서 설립이 됐고요. 이후 광주, 대구 등 전국 5개 지역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특구의 주요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연구개발비는 공공 민간 합쳐서 10조 정도 전국의 한 15%를 사용하고 있고요. 전체의 박사 인력 논문
기술 이전 실적 등의 40% 정도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설립 이후에 보다 약 지금 전체적으로 한 7배 정도로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재단은 이런 특구의 육성, 진흥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서는 2017년 830억을 통해서 예비창업가를 발굴해서 창업을 지원하고 연구소 기업을 설립을 하고 그리고 기술을 발전시켜서 기업을 성장시키고 글로벌 진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연구소 기업은 그동안에 한 1년에 180개 정도 이렇게 설립이 되고 있는데 기존의 일반 기술 기업보다 공공기술을 출자해서 만드는 기업인데 고용이라든가 생명 생존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구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산학적 주체들이 혁신 클러스터의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반성하고 있는 부분은 기술 공급자는 굉장히 많은데 특허가 여기서 한 21%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 활용하는 벤처 기업은 약 4%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 특히 이제 이런 기술을 개발해서 사업화 가는데 데스밸리가 있는데 데스밸리를 넘으려면 결국은 혁신적인 인력이 필요합니다. 혁신적인 인력을 창출하는 역할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덕분에 민간의 수도권 중심으로 펀드가 운영이 되고 있고 최근에 연구소 기업이 약 3년 이내 400개 정도가 됐는데 이 기업들을 잘 성장시키는 역할이 중요한데 저희들이 정책 방향을 앞으로 이제 플랫폼 형식으로 팔로 개척이라든가 기술 금융을 확대한다든가 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어진 진단 하에 여러 가지 정책 방향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이것은 자료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정통부의 위탁을 받아서 국제과학기술벨트의 기능지구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점지구는 여기 있는 지금 IBS 교천 도룡 그리고 잠시 후에 방문할 중요한 가수교가 있는 신동, 신곡, 동곡 지역이 있고요. 기능지구로서 세종, 청주, 천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IBS에서 개발된 우수한 기술이 이 기능지구로 사업화로 이어지는 그런 역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이제 IBS가 본원이 설립이 됐고 여기서 우수한 성과가 나온 것들을 우리 특구의 그런 방법으로 이제 기술 이전을 확산시키는 그런 역할을 좀 저희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SB 플라자가 이제 각 세종, 청주, 천안에 지금 설립이 돼서 올 말까지 이제 오픈하려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고요. 그것을 이제 여기서 개발된 기술을 그리고 수요자가 제기한 기술을 엮어서 기술 수요 공급을 매칭하는 역할 그리고 이 SB 플라자에 저희들이 담당하는 비즈 커넥트 센터를 건립을 해서 창업의 코워킹 스페이스라든가 수요 공급 연결하는 플랫폼, 사업화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잠시 후에 방문하게 될 거점지구 중에 중형 가습기 있는 중형 신곡지구가 있고 동곡지구는 여기 밑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형 가습기가 있는 위치 그 옆에 연구용지가 있고 이 동곡지역에는 연구용지, 산업용지 그리고 상업용지가 이렇게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1차 분양 작년에 전체 분양 완료를 했고요. 금년 11월에 2차 분양 예정이 있고 2019년 12월에 전체 기반 조성을 완료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현장의 목소리 중에 시찰하는 날이긴 현장 시찰하는 날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보고 받으신 내용 중에 그래도 질의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도 간단히 좀 물어보고 싶은 질문은 있으면 간단히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영기 선생님. 네, 오늘 이렇게 준비하시느라 여러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국회 과방위 차원에서 이것을 찾은 이유는 우리나라 R&D의 심장이고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의 동력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곳 현장을 직접 찾아본다라는 근본적인 취지 이외에도 앞서 우리 IBS 원장님 보고하신 중에 나왔고 저도 누차 지적한 대로 2021년도까지 완성하게 되어 있는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사업 예산이
당초 정부 안에서 1,750억이 대폭 내년도 예산에 삭감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가 있는데 현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이런 점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도 왔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2차 본원 설계가 내년에 이루어질 계획이었는데 설계비가 원장님 전액 삭감 다 됐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원래는 내년에 설계 이루어지고 내후년에 공사가 시작돼서 2021년도에 2차 본원이 완성이 돼야 됐는데 내년에 설계가 안 이루어지게 이대로 확정이 된다면 설계가 안 이루어지면 내후년에 설계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된다면 최소 1년 아니면 2년 정도 사업이 전체적인 일정이 좀 늦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우려가 있으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국책 사업이라서 우리 과방 의원님들께서 전부 좀 함께 관심을 갖고 뭐 특정 정파나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예산이 좀 다시 살아나서 2차 본원 설계가 내년에 꼭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원장님 말씀하시기에 여기 연구자분들도 나오셨다고 했는데 지금 또 삭감된 예산 중에 보면은 완성된 1차 본원의 연구활동비가 내년 예산에서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연구를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지 연구원 중에 어떤 분 한 분 좀 말씀하실 분이 계시면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캠퍼스 연구단을 또 새롭게 건립할 수 있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삭감이 돼서 캠퍼스 연구단이 이미 완성된 거 이외에는 이게 사실상 이제 중단이 되게 돼 있는데 기존에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자들의 연구 환경이 굉장히 위험하고 열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안전 기준도 지켜지지 못하는 가운데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고 이 캠퍼스 연구단은 근데 대전에 있는 대학만 있는 충청권에 있는 대학에만 하는 것이 아닌 걸로 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여기 캠퍼스 연구단에서 혹시 소속이 돼서 하는 분 중에 나오신 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만은 거기까지는 안 되더라도 기존의 연구자분들 중에 기초연구원 1차 본원 완성돼서 지금 연구단 어떤 연구단에 소속돼서 활동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이 삭감이 돼서 이런 점들이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점을 말씀하실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실 분. 네. 수석이 예, 저는 중요가속기 사업단에 근무를 하고 있는 빔 프로젝트 끄지? 최수라고 합니다. 연구원이 마이크 좀 쓰세요. 마이크 빼가지고 이쪽에 원장님 여기 많이 있어요. 이쪽 멈춰가지고 이만한 분 있어요. 빼가지고 마이크 빼가지고 예, 좀 쑥스러운데 감사합니다. 이게 주셔서 정말 중요한 감사드리고요. 가속기 예, 연구 현장에 있는 연구자들의 목소리를 이렇게 들어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까지 그리고 오늘 이 와주신 자리는 현장 시청하는 자리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을 제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올해는 화요일날 또 질의가 있고 그러니까 간략하게 얘기할 수 있고 우리 현장 시청하는 도중에 우리한테 보충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략히 얘기해 주시고 우리 신영현 의원님과 이상민 의원님도 말씀할 게 있으면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하시고 그 김경태 의원님 말씀하고 현장 시청 가도록 그렇게. 네. 예, 예, 중형가속기 사업단에 소속되어 있는 최수기라고 하고 저는 연구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제 IBS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고 건물도 잘 지어져 가고 있고 뼈대는 튼튼하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십시오. 그런데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뼈대는 튼튼하게 만들고 집은 튼튼하게 지었는데 만약에 그 집 안에 들어가서 연구해야 되는 연구자들이 행복하지 않다면 IBS는 실패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많은 연구자들이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규직 전환에서 전적으로 모든 분이 다 제외되셨고요. 두 번째는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5년 연구하고 나가셔야 되는 환경에서 지금 수십 명의 연구원들이 퇴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 어떤 분들이 있냐면 우수한 연구 결과를 내고도 논문 출판하는 과정에서 퇴사를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우수한 결과를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지금까지 국가 세금으로 연구한 결과들을 이분이 나가시면 연구를 못해요. 사장됩니다. 그런 분들이 제가 파악한 것만 해도 수십 명이고요. 제가 파악하지 못한 분들은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찬가지로 캠퍼스 연구단, 중형 가속기 사업단, 본원에 있는 연구단, IBS가 운영될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연구원들에게 어떤 연구 환경을 만들어줄 것이냐에 대한 관심이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면 IBS의 미래는 과연 있을까 싶고요. 얼마 전에 12일 날 기사를 보니 제2의 도약을 위한 IBS 미래 토론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우리 연구 단장님들하고 그리고 예, 지금 위원님들하고 우리가 11시 20분부터 실천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분 내용 필요한 자료는 그거 들어온 것이 아니고 우리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질문에 가속기 점이 안 맞는 예, 70여 명 정도가 참석하셨다고 하는데 이 IBS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건물과 함께 이 젊은 연구자들에게 IBS의 미래를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기를 해주십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정규직의 정규직 하는 과정에서 그게 공정성이나 많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듣고 저희도 있고요. 그리고 기초과학연구원과 그 과학 비즈니스 벨트 사업의 핵심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중요한 가속기 사업과 관련해서는 그 운영의 문제점 그리고 집행이 지연되고 그래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를 알고 있어서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날 질의 때 본격적으로 질의하겠다는 말씀드리고 필요한 자료는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영희 의원님. 저도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가 원래 계획이 여러 번 변경이 돼서 이만큼 연기가 된 겁니다. 근데 연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기된 계획에 따라서도 예산을 집행을 못하게 된다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라고 비즈니스가 붙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연구 개발한 그 성과를 가지고 기술화하고 사업화하는 것만 얘기를 하고 계신데 사실은 여기에 굉장히 막대한 국가 예산이 들어가서 중요한 가속기가 만들어지고 비즈니스 벨트가 구축이 되고 있는데 이런 그 투입된 예산이 이 지역의 산업을 발전시키고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에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가 그 가속기 같은 걸 지면서 그 연구 장비를 개발하던 회사들이 다 도지의 반도체 장비 회사로 또 섰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 가속기 중요한 가속기를 만들면서 거기에 그 연구 개발비가 국내 산업체도 들어가서 국내 산업체의 기술을 높이고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는 데 좀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국감 일에 따지겠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 정책에 오늘 논의한 내용을 현장 투자한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 과기부의 교육실장 전성백 교육실장이 저는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을 인사드리시죠. 예,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이상민 의원님 기억한다고 있습니다. 예, 이 과학벨트가 원래 취지대로 잘 돼야 되는 건 과학자들의 여망이지만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논란에 이르는 과정에 매우 유감입니다. 이게 당초에 2009년도 과학벨트법이 통과될 당시에 당시 이명박 정부에서 2015년도에 중형 가속기가 구축이 완공되고 모든 연구단이 구성이 완성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2017년 또 2019년, 2021년에 지난 정부에서 연기를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예산의 집행 과정이 있어 문재인 정부 이후에 여러 과학계의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은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정영기 의원님이 문제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 확인하고자 IBS 측과 가기부와 확인을 여러 차례 했는데 지금 김두철 원장이 말씀한 것과 가기부의 입장이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전혀 상이해요. 최근에 알기로 가기부하고 IBS 측이 대전시청도 방문해서 그에 대한 설명도 하기로 했다는데 김두철 원장께서 그냥 관심을 가져주고 또 뭐 등등 예산 지원 바란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그에 대한 어떤 부분이 미진했고 어떤 부분이 복원해야 되고 어떤 부분이 진행이 됐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냥 두리뭉실하게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 그러면서 저한테 또 말씀해 주신 거와는 다른 설명을 이 자리에서 하니까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앞으로는 과기부나 IBS 측이나 이 중요한 국가 사업에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좀 그 과정이 정직하고 좀 과학자답게 또 연구자들답게 그런 과정의 프로세스가 투명하고 공정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다음에 그 출연연에 대한 그 국감이 있을 때 의원님들한테 이 과정에 대한 모든 것들이 정직하게 좀 과정이 다 드러나서 그에 대한 항목별이나 심의 예산 심의나 이런 것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김갑대 의원님. 예,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막스 플랑크 연구소를 아마 벤치마킹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기초 과학에 대한 그런데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막스 플랑크에 직접 가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장을 살펴보고 왔는데 막스 플랑크의 정신의 기본은 연구자 중심입니다. 연구자 중심과 자율성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 연구자가 하고자 하는 일은 거의 끝까지 모든 걸 지원하면서 이 연구가 성과가 있든 없든 막든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게 상당히 좀 이 외부 규제의 성격이 많이 나오는데 그 벤치마킹을 제대로 좀 그런 막스 플랑크의 정신을 벤치마킹을 해서 좀 IBS가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이 할 수 있으면 잠깐 하시죠. 예, 지금 막스 플랑크처럼 그 정부에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구조를 저희들도 추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28개의 연구단을 구성해서 그 연구할 때는 연구단장한테 완전한 자율과 책임을 부여를 합니다. 그런 이제 과정에서 그 연구단장이 또 밑에 그 채용한 연구원의 어려운 점을 좀 보살피지 못한 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막스 플랑크의 그 정신, 철학은 저희들이 실제 좀 따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최현혜 의원님하고 분들을 자료요구. 대한민국이 이게 나오나요? 나오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오늘날 세계 10대 대국으로 성장한 것은 과학의 힘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그 과학에 투자하는 그 힘 덕분이라는 데는 아마 온 국민이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IBS는 그동안 우리가 캐치업에 집중했다면 이제 기초 과학의 역량을 높여서 우리 대한민국의 그 수준을 과학과 기술 전반적인 수준을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선진국으로 높이겠다 하는 취지로 이 IBS가 설립되고 지금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과학계의 소망일 뿐 아니라 온 국민이 주시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이렇게 자꾸 지연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그 유감이고 조금 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국민들께서 내용을 확실히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 번을 그 보고도 받고 자료도 요구해 봤지만 지금 구체적으로 아까 그 이상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감액이 되고 어떤 부분이 증액이 됐고 어떤 게 가장 큰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그 IBS 측만이 알고 있는 그런 내부 그 입장을 명확하게 그 전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이온 가속기하고 또 지금 이 분원을 짓고 설비를 짓는 것들이 다 순서대로 이렇게 시차적인 순서대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을 텐데 지금 어떤 특정 그 예산이 지연이 되면 사실 그거만 지연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중이온 가속기는 이미 다 설계돼서 만들어져 놓고도 다른 그 예산이 지원이 안 돼가지고 그게 지연됨으로 인해서 전체가 그 놀고 있는 그런 기회비용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또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산업을 상용화하려고 계획했던 많은 회사들에도 또 지연이 오는 그래서 국가 전반적인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자료를 명확하고 조금 더 이렇게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찬수 의원님.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내년도 예산 지금 정부 예산안에서 삭감된 1,754억의 세부 내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기초과학연구원이 각각 제출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그 가운데 아까 연구원 한 분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연구 인력의 그 실제로 그 연구 인력 경비 삭감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까 그 연구원이 지적한 것처럼 이번 그 예산 삭감에만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 지금 연구원 전체에서 그 상당히 우수한 연구 인력들이 단기 이 연구 과제가 끝나고 난다면 다 나가야 되는 상황인 건지 이런 것들도 좀 정리해서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말씀하신 사업화의 문제점에 관해 자체적으로 오늘 보고에서 간단하게 설명 주셨지만 저희가 이제 좀 외부적인 요인의 하나로서 그 수도권 중심의 펀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국회가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다른 상임이나 다른 부처하고 좀 협의해서 대안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김정은 의원님 간단히 우리가 최대한 간단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변재 의원님 해주시고요. 박성준 의원님 하고서는 현장 시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시고 조금 전에 이제 연구를 또 말씀하셔서 짧게만 저도 보완을 좀 드리면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의지의 문제가 과연 우리 김두초 원장이 있으신가 비중이 정규직학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의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전환 제외된 사람이 한 532명 되시죠. 전환을 이제 하겠다는 사람이 한 132명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부의 정책과 의지 이런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방향도 맞지 않고 그러한 노력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대체적으로 연구원들이 5년 들어올 때 5년을 계약하고 들어오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너는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살아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사람의 희망을 가지고 환경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면 그렇게 변화를 주시고 그런 노력들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초부터 전환심의위원회 꾸릴 때부터 이해 당사자들을 다 제외하고 거기에 어쨌든 전환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사람들만 모여 전환심의를 꾸리는 자체가 이미 그럴 의지가 없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원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또 특히 청년 학부들이 많습니다. 청년 연구원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청년들이 해가지고 5년 있다가 나가면 어디 갈 데도 없어요. 사실상 또 연구 지속적인 어떤 연구도 가능하죠. 지속 가능한 어쨌든 간에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그런 원장의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노력이 저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부분의 방향을 다음 회의 때까지 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간단히 얘기하시겠습니다. 예,
기초과학연구원은 다른 출연연구기관과는 성격이 전혀 다른 기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건 대통령 선거 공약 정치적인 그 목적에서 출발해가지고 그것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기초과학연구원이라는 형태, 또 그 과정에서도 기초과학연구원이나 과학 비즈니스 도시에서 L트까지로 확장되기 시작하면 좀 상당히 정책적 왜곡이 있어서 출발한 기관이고, 또 운영 과정에서도 독립기관이 운영할 것이냐, 연계기관이 운영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운영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출발한 기관이고, 기초과학연구원 출범하면서 기초연구비의 배분에 상당한 왜곡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까지 일어나면서 논란이 많았던 기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초과학연구원에 종사하신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초과학연구원에서 물론 지원하고 간섭하지 말라, 이 원칙도 말씀하시고 있지만, 기초과학연구원을 만들고 기초과학연구원인데 그 많은 재정을 지원하는 국민들한테 무엇으로 보답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주지 않으면은 아마 기초과학연구원이 기초과학연구원이 생각하는 대로 설립을 끌어 나가고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가 존재하느냐, 국민들한테 뭘 줄 것이냐, 국민들은 왜 우리한테 세금을 내느냐, 우리한테 돈을 왜 세금을 하느냐, 그걸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성준 의원님 간단히 얘기하시고. 네, 간단히 하겠습니다. 원장님, 28개 기초과학 연구단 중에 세계 최고 수준은 몇 개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자체 판단해서 정확한 판단 안 되겠지만. 지금 최근에 들어온 연구단은 아직 5년차 평가를 받지 않았지만 정말 그 세계 최고의 수준의 연구단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8개 중에 정말 몇 개가 최고냐 정확히 따지긴 그렇지만 약간 3분의 1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초과학연구원이 생긴 지가 첫 출발은 7년, 우리 원장님은 4년 됐죠. 예. 그동안 국민들 관심이 많았습니다. 28개 연구단 중에 정말 연구 실적을 제대로 평가해서 이 정도는 우리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가고 있다, 이 정도는 중위 수준이다, 이 정도는 지금 열심히 따라보고 있다, 이런 것을 국민들한테 홍보하고 했으면은 나는 예산이 안 깎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 잘못은 기초과학연구원에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말라,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그거는 도덕성이라든지 모든 자긍심이라든지 어떤 그런 게 있을 때 이야기고, 정말 이걸 국민한테 앞으로 제대로 알리고 또 연구 실적도 진짜 향상시켜서 기초과학연구원이 없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이 정도 수준은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면 현장 시장을 가겠고요. 우리 기초과학의 산실이 돼야 될 기초과학연구소, 그리고 핵심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이 중요한 가속기 사업, 이런 거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 운영 부실에 대한 문제 지적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감안해서 다음 주 질의 대답 준비하고 계시고요. 그 현장 시장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현장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